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전공투자 박민영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5천, 코스닥 1,000을 앞둔 채로 마감했던 지난 금요일이었죠. 세계 곳곳 IB에서는 한국 증시를 탑픽으로 꼽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단순한 기대 요소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실적에 기반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의 수급 주체가 아닌 외국인과 기관 중심의 상승세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시장 상승이 얼마나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가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단기간의 급등,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을 통해 소화해야 될 것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전략적인 내용들 채워가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 들려왔던 뉴욕장의 분위기 확인하면서 오늘 국내장 전략으로 이어가시죠. 오늘은 주요 국가별 증시 수익률부터 점검해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올해도 1등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 그리고 브라질, 홍콩, 대만, 캐나다, 영국까지 주요 국가들별로 아웃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상위권 국가들이 되겠고요. 반면에 미국은 여기 쪽으로 와서 S&P 500을 기준으로 단 1%의 플러스권만을 기록하면서 한 해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하고 있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오히려 미국으로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주요 기관들은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핌코라고 해서 세계 최대의 채권 운용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블랙락이랑 비슷한 회사라고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 미국 자산 이탈의 장기화를 부를 것이다.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랬다가 철회한다 그랬다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이고 불확실성은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팩터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들 역시도 미국 쪽에 투자 들어갔던 자금들을 비미국으로 분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포인트를 기억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불안감을 자극하는 또 한 가지 뉴스가 주말 사이에 들려왔습니다. 사실 미국과 캐나다는 오랫동안 형제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친한 사이를 자랑해 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런 캐나다에 100%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최근 캐나다가 친중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이죠. 1월 13일에 캐나다 총리는 8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고요. 이 자리에서 기존의 100%였던 중국에 대한 전기차 관세를 6%대까지 대폭 낮춘 한편 캐나다산 농산물 관세를 중국은 완화시키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금융과 에너지업, 여러 분야에 걸쳐서 양국은 협력을 확대하겠다라는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 총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매우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도 있었죠. 이게 결정적인 촉매가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캐나다가 중국과 거래한다면 모든 상품에 즉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제 부과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이번 주 미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요소로 기억을 해봐야겠죠. 그렇다면 금요일 시장의 흐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그린란드 이슈에 대한 불안감이 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잦아들면서 금요일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 많이 빠졌던 한편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그래도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기술주와 일부 반도체주들이 지수의 하단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종목들이 특히 강세를 연출하는 하루였고요. 이번 주에 워낙 굵직한 이벤트들을 많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날은 일정을 확인하고 가자라는 경계감이 자리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1월 FOMC 회의가 27일과 28일 양일간 진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29일 목요일 새벽에 그 결과를 받아들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 확정시 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FOMC 이벤트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대로 6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그렇다면 단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힌트를 얻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빅테크주들의 실적이 이제 이번 주에 정말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정 뒤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들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의 조정을 건강한 숨고르기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포인트에 모건 스탠리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AI 확산이라든지 규제 완화와 같은 핵심 테마들이 다시금 부각이 된다면 긍정적인 센티먼트를 자극하게 될 거라는 시각, 반대로 이렇게 사상 최고치 근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밸류에이션이 비교적 높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 회복력이 지정학 불확실성을 상쇄하게 될 핵심적인 변수다. 그만큼 이번 주부터 나오게 될 빅테크의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언급 등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캐나다 관세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등을 비롯해서 이더리움, 리플 등의 암호화폐 가격들 일제히 빠지고 있는 흐름 체크가 필요합니다. 종목들의 분위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이 대형 IT 기업들의 H200 구매를 통보했다라는 소식이 드디어 전해졌습니다. 알리바바가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H200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당국에 이야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중국 정부도 반응을 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1.5% 올랐고요. TSMC의 주가 역시도 2.3%의 동반 강세, 그리고 만약에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수출을 할 수 있게 된다면 AMD 역시도 가능해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속에서 2%대의 동반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인텔은 17%나 폭락을 했죠. 1분기 가이던스가 실망을 일으켰고 무엇보다 지금 수율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러 월가 IB들 역시도 인텔에 대해서 다소 신중한 스탠스를 밝히고 나섰는데요. 스티펠은 높은 밸류에이션 대비 낮은 이익률이 부담이다 라면서 투자 의견을 보유로 그리고 목표가 $42를 유지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도 인텔에 대한 강력한 지원, 지지 의사를 밝혔었는데 트럼프가 꿈꾸는 인텔 중심의 미국 반도체 재건 구상이 결국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지금 맞닥뜨려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실적 발표였습니다. 인텔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도체주들이 선방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날 1.2% 하락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증시의 이번 주 핵심 동력으로는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자리를 하고 있을 텐데요. 사실상 M7은 미국 증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실적이 잘 나와주고 주가가 잘 움직여줘야 미 증시도 오른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일단 28일 수요일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 메타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 목요일에는 애플의 일정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는 요즘에 굉장히 핫한 쪽이죠. 메모리, 저장 장치 기업들 29일에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화요일에 시게이트의 실적,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까지 더해져서 이번 주 메모리의 방향성이 또 한 번 정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뉴스까지 보도록 할 텐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히토류 주식 매수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히토류 기업인 USA Rare Earth, 티커명으로는 USAR의 지분을 10% 매입한 거고요. 그 규모가 무려 16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2.3조 원 정도 되니까 그동안 그 어떤
어떤 규모보다도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추가 민간 자본 10억 달러 사모펀드를 통해 조달 중이라는 소식까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 자산에 대한 매입, 재가동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따라서 지금 이미 매입하거나 매입을 검토했던 종목들을 제가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요. 이쪽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 당분간 예의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이 고점 부담감이 있다라는 부분은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전일장 복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5,000피냐 1,000스닥이냐 누가 먼저 달성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관전 포인트로 두면서 양지수를 종가까지 정말 긴장을 놓지 못하고 체크했던 것 같습니다. 이날 코스피 0.7%대 상승으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2.4%. 지난주 후반 목요일과 금요일 코스닥 지수의 상승이 훨씬 더 좋은 흐름이 이어졌죠. 코스피는 5,000을 터치한 이후에 상승폭이 조금씩 둔화되는 흐름으로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의 거래를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피 반도체와 자동차의 숨고르기 속에서 그래도 오르며 끝났다라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코스피 5천 위원회 특위에서 코스닥 목표에 대한 3천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트리거가 되면서 이날 코스닥 쪽에 엄청난 기관 자금이 집중적으로 쏠렸었죠. 정말 역대급 기관 매수가 코스닥 시장에 유입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덕분에 코스닥이 2.4%나 상승했습니다. 하나씩 차분하게 보시죠. 자, 일단 다보스 포럼에서 그린란드에 대한 우려감을 줄여줬고요.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죠. 일론 머스크가 다보스 포럼에서 여러 산업의 모멘텀을 자극하기도 했고요. 일본에서는 BOJ가 기준금리 동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황 측면에서 나쁠 것이 없었던 상황에서 국내 내부적인 정책 모멘텀이 더해졌던 것이죠. 코스피 5천 투기 오찬에서 코스닥의 목표 3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은 3차 상법 개정안 이에 대해서 속도를 낼 것 같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자, 이것이 자극하면서 코스닥을 자극해서 코스닥의 시총 상위단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3차 상법 개정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으로 인해서 증권주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요즘에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 등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 워낙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증권업종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는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요. 자, 미래에셋증권부터 부국증권, 신영증권 등 강세였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거의 트리플 모멘텀이죠. 스페이스X에 관련한 모멘텀, 시장의 활성화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코인 쪽에 대한 시장 모멘텀도 추가로 계속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트리플 모멘텀 속에 이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이슈까지 더해지며 급등세를 보인 것이고요. 상법 개정 이슈가 있다 보니까 부국증권 혹은 신영증권 이런 종목들은 자사주 소각 등의 이슈를 타고 또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3천 등에 대한 목표를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하겠다,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겠다 등의 목소리가 강화되고 있다 보니 이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시세가 도드라졌습니다. 정말 못 가고 못 갔던 네이버의 주가까지도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코스피단에서는 네이버의 강세 흐름 눈에 띄었습니다. 이날 8% 상승하며 26만 6천 원으로 종가 기록했고요. 카카오페이는 더 뜨거운 시세를 보여줬죠. 상한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다날과 NHN, KCP 이런 결제단의 종목들 시세도 뜨거웠죠. STO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들도 이날 시장의 중심에 명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 이슈가 영향을 주면서 요약해 본다면 반도체, 자동차, 로봇 등에서는 약간의
간의 차익 실현과 싸우는 흐름이 나왔고요. 바이오, 증권,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시세 쪽이 유독 좋았다. 이렇게 요약되겠습니다. 다만 후반에 코스피가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막판 스퍼트를 보여준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그날 SK하이닉스 분봉 차트 한번 열어보시면 보시다시피 장 막판에 코스피 지수를 하락에서 상승으로 되돌려준 종목이거든요. 1.6% 정도의 오름세로 76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진영의 숨고르기 속에 막판 스퍼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대한 요약이었고요. 자, 빠른 순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가파르게 정말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각 마디 지수를 돌파하는 데 걸린 시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5천 돌파하는 데는 불과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AI와 정책 이슈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 그 과정에서 시장이 가파르게 5천에 대한 터치 흐름을 보이니 증시에 관심을 두는 이들이 정말 늘어나고 있죠. 고객 예탁금이 이제 100조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적에 기반했고 주요 주체가 사고 있고 과열이나 버블에 대한 판단 여전히 어렵다라는 시각도 많기는 합니다만 시장에서는 급등 후에 가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정 부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던 섹터군에 대해서 약간 순환매 성격으로 다른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요즘 나타나고 있죠.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반도체가 쉬고 어떤 날은 자동차가 쉬고 또 다른 쪽의 테마가 강세를 보이면서요. 그 순환이 너무나 빠르다라는 것을 요즘 느끼고 있어서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를 잘 짚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에 또 우호적인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외환시장의 움직임인데요. 자, 니온게이자이와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이 과도한 엔저를 막기 위해 공조에 나섰다. 미국 재무부가 엔화 약세에 동반한 일본의 국채금리 상승을 우려해서 개입했다. 이런 보도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엔화 가치가 뛰었고요. 달러엔 환율이 하락하면서 엔화값 상승으로 인한 달러 인덱스 하락이 주말 사이에 나타나기도 했죠. 엔화와 동조화 현상을 보여줬던 원화 가치 역시나 올라갔습니다. 역외 선물한 NDR에서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까지 급락하는 흐름이 이날 나타나기도 했죠. 신한은행에서는 달러당 원화 환율 고점을 위협하던 긴장 국면에서 이제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월 24일 그러니까 주말 오전 기준으로 NDR 원달러 환율이 1,445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외환시장에서 이것은 외국인의 수급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 환율의 움직임도 오늘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환율과 이런 수급적 측면에서 중요한 일정이 바로 이번 주 오늘인데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가 바로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5년 만에 국민연금의 기금위 회의 소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해외 투자를 축소하고 국내 투자를 자산을 확대하는 쪽으로 일정 부분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을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연금의 자금이 코스닥 등에 더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환해지 비율 대폭 상향 조정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어요. 환율 안정의 속도가 빨라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율도 중요한 관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요, 뉴욕장입니다. 앞서 체린 앵커가 보여주셨다시피 뉴욕장은 혼조 마감이었죠. 처음에는 일제히 하락으로 시작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군함이 이란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정말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나라는 불안감을 좀 자극하고 있죠. 오늘 새벽 기준으로 도착했다라는 속보성 뉴스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지 여부는 봐야겠습니다. 일단 이 이슈 속에 뉴욕장이 하락 출발했다가 오후 들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산업주보다는 기술주로 자금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내렸고 나스닥은 올라갔죠. 그런데 이 기술주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쪽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요즘 좀 눌려 있었던 오픈 AI에 치여서 하락하고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대규모 감원 이슈에 올라간 아마존,
또 메타 등도 상승세를 기록했죠. 덜 오른쪽을 좀 주목하는 분위기였고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이상 떨어졌는데 아마도 인텔의 급락이 영향을 줬을 겁니다. 가이던스 등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엔비디아는 올랐지만 전방위적인 반도체는 좀 부진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자, 지구상에서 지금 가장 가치 있는 두 가지, 바로 금과 은인 것 같습니다. 금과 은 가격 사상 최고치를 또 돌파하면서 마이닝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급등이 있었죠. 금이 2024년도에 27% 올랐고요. 작년에 65%, 올해 또 15%. 은도 작년에 150%, 올해 44%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과 함께 가는 은은 안전자산이기도 하고 산업용 수요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금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여러 경고의 목소리를 냅니다. 금과 은의 랠리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 지도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화폐 불신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고요.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을 매입하고 있죠. 연준의 독립성 침해 논란이 결국에는 금에 대한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트럼프 리스크, 그리고 가는 쪽이 계속 가는 관성까지 받아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국내에서는 고려아연이 뜻밖의 수혜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연 정광의 재련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로 볼 수 있는 부산물 측면에서 금과 은의 가치가 이토록 급등하다 보니 올해 수익성이 7천억 정도 그냥 플러스 알파가 되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 부분 같이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뉴욕장에서 훑어보는 국내 기업 관련한 뉴스도 있었고요. 일정 전에 일부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온 것 같아요. 지난 토요일 새벽 마감한 뉴욕장에서 많이 빠진 쪽 보시면 양자, 드론, 로봇, 반도체 소재, AI 반도체, 전기차, 전기 설비 이런 쪽입니다. 최근 들어서 강했던 쪽이죠. 강했던 쪽에서 이날은 좀 하락 흐름이 나왔고요. 강했는데 계속 강한 쪽이 리튬, 구리, 금, 은 등이 되겠습니다. 일부 빅테크 종목들 살아있었고요. 태양광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태양광도 올랐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에너지단의 종목들도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국내장엔 어떤 영향을 줄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엔비디아의 알리바바 H200 주문 준비, 그러니까 중국 내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국내 반도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정도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뉴욕장에 대한 얘기였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재질주가 시작될까, 여기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 뉴스예요. 좀 주의는 필요합니다. 삼성 측에서 고성능 HBM4 4달 엔비디아에 첫 공급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종 품질 테스트를 합격했고 샘플이 아니라 양산 제품을 주문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월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루빈이나 AMD 등의 최신 AI 가속기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작년에 HBM3 12단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했고 구글 등의 맞춤형 HBM 납품을 확대한 삼성전자가 이번에 HBM4 출하를 가장 먼저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로의 수급 블랙홀이 있을지 우리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엄청난 수급이 쏠리게 된다면 또 시장에서 다른 종목의 온기를 막을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일단 종목들 정리를 해봤고요. 삼성전자가 1분기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을 1월부터 2배 올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나 샌디스크도 순차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죠. 결국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캐파와 낸드 키워드가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낸드 관련한 종목들도 같이 넣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제일 중요한 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은 날 실적 컨콜을 한다라는 것이죠. 29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9시에 SK하이닉스가 그리고 오전 10시에 삼성전자가 각각의 1시간의 차이를 들고 실적 컨퍼런스 콜을 진행합니다. 올해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엄청난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 기대 그 이상의 내용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의 가이던스나 투자에 대해서 혹은 마진에 대해서 어떤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도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번 주 목요일이 FOMC 결과와 함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삼성전자와 이런 반도체 탑2 종목 이슈 외에 시장이 순환을 하게 된다면 순환의 후보는 어디가 될까요? 일단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가장 앞단에 선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3월까지 일정 모멘텀 등이 남아있죠. 이번 주에 민주당의 디지털 자산 TF 2차 회의가 있고요. 2월 초에 통합법안이 발의가 되고 3월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민주당 측에서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소외돼 있었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이벤트가 다시 관심권 안에 들어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올해 결제사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 입법 과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결제사들은 이 정도가 될 거고요. 기술 솔루션 업체들도 주가 흐름 좋습니다. 쿠콘, IT센글로벌 이런 쪽이요. 은행이나 증권사도 있을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 업체로서 네이버와 카카오페이도 있겠죠. 다만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있습니다. 은행 지분 51% 룰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측에서는 결국에는 민간의 화폐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행처럼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받아야 한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주체에 대한 은행권이 지분 51%를 갖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간과 핀테크 기업에서는 그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51% 룰이 완화된다면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의 이런 스테이블 코인 발행 플랫폼 등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또 살짝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니까요.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일단 지난주 후반 네이버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네요. 자, 그럼 순환의 후보에서 첫 번째 정책 모멘텀 스테이블 코인 꼽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가 있겠습니다. 지주회사나 증권사들에 대한 체크 확인이 필요하겠죠. 지주사 내에서도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여러모로 꼽히고 있기는 한데요. 그중에서 한 3위가 두산이었습니다. 이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CCL 이런 쪽에 이 IT 쪽 뉴스까지 같이 갖고 있어서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다른 순환의 후보로는 코스닥의 수급을 받아갈 수 있는 덩어리 섹터 등이 되겠죠. 그 첫 번째로는 일단 2차 전지입니다. 리튬값 올라가고 ESS, 자율주행, 로봇에서 리튬 수요가 늘어나고 스페이스 X에서도 결국에는 배터리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측에서 이 2차 전지에 대한 스토리도 조금씩 쌓이고 있죠. 그런 가운데 코스닥에서 부양이 나온다라면 이쪽으로 수급 유입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전고체 종목들도 지난주 후반에 조금 힘을 냈었고요.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이런 양극재, 음극재 기업들도 물론이지만 삼성 SDI, 현대차그룹, 아틀라스와 협업을 하는 배터리 셀사로서 이 부분에 대한 원통형 배터리, 3원계 배터리 모멘텀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도 개발 속도를 가장 빠르게 나가고 있는 쪽이라서 이런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줄지 한번 보시고요. 반도체 소부장 얘기는 워낙 많이 말씀드렸죠. 캐파 사이클, 가격 상승, 기술 진보,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반도체 장비주 올해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점에서 반도체 소부장 코스닥 수급을 받아갈지 보시고요. 제약바이오는 알테오젠빨 악재로 일제히 급락했다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난 금요일 바이오 관련한 ETF가 엄청나게 급등세를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부양에 이쪽도 저가 메리트가 발동이 된 것이죠. 물론 알테오젠의 시세는 그렇게까지 뜨겁진 않았어요. 4% 정도 상승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가격 메리트에 좀 더 초점을 두는 시각도 있는데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3월과 4월 여러 학회 일정도 자리하고 있고 일단 앞단에 쓰고 있는 종목은 삼천당 제약 시세 측면에서 는 가장 뜨겁다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환이 돌게 된다면 순환의 후보가 어디일 것인가를 살펴봤고요. 자리 이동해서 분위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황.
코스피 5천과 코스닥 1000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감도 같이 있죠. 자, 골드만삭스에서는 코스피 5,700으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반도체나 방산, 기업 거버넌스 이쪽이 중심이 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최근 외국인의 수급은 반도체나 자동차 이쪽보다는 조선방산, 원전, 네이버 이런 쪽에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의 우려가 커지게 된다면 방산의 스토리 한 번 더 체크는 해봐야겠고요. 환율 안정 오늘 기대 요소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HBM4 단독 뉴스가 사실이라면 삼성 쪽으로의 수급 블랙홀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죠. 지수는 즐길 때 즐기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 조정 가능성도 이제 슬슬 열어둬야 된다라는 시각입니다.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극심한 순환매 이미 지난주에 겪었던 것 같아요. 막 하루 급등해서 바이오 봤는데 다음날에 2차 전지 올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난 빠른 순환이 있었던 지난주였습니다. 자, 미국과 캐나다 간의 갈등, 이것이 관세 전쟁의 또 다른 시발점이 될 것인가를 우리 체크해줄 변수로 하나 열어놓고 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의 후보는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겠죠.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우주, 스테이블 코인 등에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그동안 굉장히 강했던 쪽이 코스닥에서 우주, 자율주행, 로봇이었습니다. 우주는 지난 연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1년 내내 남아있는 일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시각이 많고요. 자율주행은 테슬라 실적 전후로 시장이 로봇 대비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이 받을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로봇은 지난주 금요일에 수급적으로 좀 비우호적인 흐름이 나왔죠. 차익 실현이 나올 법도 한 순간입니다. 1년 내내 정말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이죠. 다만 코스닥 부양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으로 수급이 유입된다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내에 있는 로봇주들은 체크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금요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은 급등세를 기록하기도 했겠죠. 거기다가 로보티즈 한번 차트를 열어볼까요? 로보티즈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작년에 1000% 이상 오른 텐베거 종목이죠. 그런데 로보티즈가 올해는 현대차 그룹 이슈로는 전혀 가지 못했다라는 점, 오히려 올해는 마이너스 5% 정도로 다른 로봇주 뉴로메카가 270% 뛸 동안 못 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적정한 조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종목은 시총 상단에 있는 로봇주로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우리 관전 포인트로 놓고 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했던 쪽에 대한 얘기였고요. 지금으로서 메리트는 상대적으로 못 갔었던 쪽이죠. 바이오가 가게 된다면 지금은 비만 치료제가 앞단에 설 거다. 삼천당 제약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한국투자증권에서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보고서를 내면서 주가 급등이 있었는데요. 어느덧 30만 원 돌파를 넘어 40만 원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엔 들어가는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을 고르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 한번 유입이 되면 물꼬를 트듯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쪽 개별 특징주들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외로는 반도체 분위기 확인이 필요하겠죠. 단독 뉴스가 오늘 삼성전자 관련해서 너무 많네요. 엔비디아, HBM4 뉴스도 있었지만요. 노르웨이 펀드에서 알리바바 대신 삼성전자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전인 이번 주 과연 이들에 대한 포지션을 어떻게 짤 것인가 오늘 잠시 후 전략 챙겨보겠고요.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네이버에 대해 하나증권이 목표가 35만 원, NH투자 38만 원 각각 제시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을 놓고는 신영증권이 지금까지 확정된 건 없는데 만약에 법 개정된다면 우리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적으로 할게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LS에서 SX솔루션즈 IPO를 중단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L자 들어간 기업은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라는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일정 부분 좀 압박을 느낀 게 아니냐 이런 해석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마로는 트럼프의 투자 이슈에 히토류 그리고 재건의 일정이 2월 1일에 있어서 한번 넣어봤고요. 자율주행의 키워드는 앞서 살폈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 빅 이벤트 주간입니다. 안 그래도 또 AI 이제 수익성 논란에 대한 발언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 실적을 보여주면서 수익성이나 기술 방향성, 고평가 논란을 해내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각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시장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오늘 그리고 28일로 예정돼 있는 디지털자산 TF 2차 회의, FMC 상법 개정안 이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매크로로 봤을 때는 1월 30일 미국 임시 예산안이 종료되는 시한입니다. 정부 셧다운 이슈가 또 부각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미국발 이 이벤트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일정까지 체크해봤고요. 오늘은 하나의 테마가 돼줄 수 있는 보안주에 대해서 미나 앵커가 얘기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 보안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미나 앵커? 네, 보안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네, 이제 기술이 고도화되고 그리고 신기술이 많이 등장할수록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보안주의 필요성이 앞으로 더욱더 강조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보안주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슈프리마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슈프리마가 이제 현대차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건데 KB증권이 리포트를 발행을 하면서 이렇게 밸류체인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불어일으켰습니다. 타임라인과 전망치를 한번 함께 살펴보시죠. 작년 3월에 슈프리마는 현대차, 기아의 로보틱스 랩과 전략적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틀라스, 모베드를 활용해서 로봇 친화 빌딩 구축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 로봇 친화 빌딩이라고 한다는 것은 로봇이 이제 건물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문을 사람과 같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빌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기술이라든지 이러한 사업 자체를 주도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 점쳐지고 있고요. 사람과 로봇을 동시에 식별하고 제어할 수 있는 무인 보안 플랫폼의 표준을 선정하면서 이러한 시장에서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라든지 로보틱스 융합 차세대 인프라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이 결국에는 기업 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슈프리마가 결국에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시장의 중심에 있는 로봇이라는 키워드를 함께 누려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로봇 밸류체인에 그러면 합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업이익도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여기에 합류하게 될 경우에는 영업이익, 실적이 더욱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은 329억 원이었는데요. 이게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은 더욱더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450억 원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이는 사상 최대 실적을 또 한 번 넘기는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고성장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보안주 시장 자체에 대한 전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안주가 지금까지는 테마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해킹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판이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짚이고 있는데 첫 번째로 로봇이라든지 AI 그리고 디지털 화폐, 이러한 신기술이 많이 접목이 될 경우에는 앞으로 데이터, 계정, 인증, 보안은 필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그 안에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숫자도 늘어나게 되고 지금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더 많은 곳으로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기대감을 안고 있는 거고요. 또 우주와 위성 분야의 보안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잠시 뜯어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슈 브리핑을 해보자면 최근에 이란 국영 방송 그리고 유럽 우주국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세가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위성이 해킹을 당해서 국영 방송에서
지금 반정부 체제를 옹호하는 그러한 영상이 틀어진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위성이 해킹이 당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해킹 이슈가 조금 더 화제성 이슈를 몰고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보안의 필요성이 한 번 더 강조될 수 있다는 점 하나의 체크 포인트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G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 인프라는 위성통신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해킹한 사례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서 위성통신 보안 체제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이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상황은 아닙니다. 2030년을 기준으로 6G 상용화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보안이 합류할 수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작년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는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아마 1분기 내로 이러한 로드맵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주가 탄력을 받아 나갈 수 있을지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자, 보안 관련주 정리를 해봤는데요. 슈프리마, 소프트캠프, 지니언스, 라운시큐어, 한싹, 안랩, 한국정보인증, 센즈랩, 사이버원, 드림시큐리티 같은 종목들이 거론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여기 별표를 쳐놓은 종목들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에 제가 별표를 쳐놨습니다. 아직 보안 관련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많고요. 지금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해도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슈프리마, 지니언스, 안랩,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표가 쳐 있는 만큼 실적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탄탄한 그리고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별표를 쳐봤고요. 안랩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백신 소프트웨어 시장의 대표 주자이자 차세대 방화벽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입니다만 정치 테마 성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고려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장의 주인공이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생체 인식이라든지 출입 통제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무인화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앞으로도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센즈랩은 실적은 미미합니다.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AI를 활용해서 이상 신호를 감지하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AI 시대가 더욱더 발달되고 기술이 고도화될 경우에는 한 번 더 기술력이 부각이 될 가능성, 그래서 실적은 앞으로 쌓아갈 수 있다는 점,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슈도 지난 금요일에 밝혀졌죠.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도래할 경우에 어떠한 서비스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수혜를 받아 나갈 것인가, 이것이 핵심적인 궁금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부각을 받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서비스 자체가 그러한 환경 속에서 부각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그 정도 차원에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운시큐어와 드림시큐리티를 준비해 봤습니다.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 보안 정책을 강화하고 또 제로 트러스트 기반 인증 시장의 성장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가 나오고 있고요. 피도를 기반으로 생체 인증 솔루션, 이것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피도라고 한다는 것은 차세대 기술로서 이제 패스워드 없이 생체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증과 또 이제 보안 설계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게 차세대 핵심 기술이라는 점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의 금융권을 중심으로 해외 매출 비중 확대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 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면 할수록 이 화이트 해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양자 내성 암호, AI 보안 기술 탑재 등 차세대 보안 플랫폼 신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업이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것인가, 그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드림시큐리티도 살펴보시면 공개키 기반, PKI 보안 알고리즘 기반 공공, 민간 부문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다수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권에 전자서명, 인증, 암호화 기반 솔루션을 공급한 이력을 갖고 있는 만큼 이력이 있는 만큼 이제 다른 기업들을 공략하기에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사례로 알아보는 주의사항 한 번만 살펴볼게요. 소프트캠프가 지난 12월 2일에 똑같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주가는 바로 빠지면서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도무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시에 이 소프트캠프가 상한가를 기록했던 이유는 쿠팡 사태의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내러티브를 살펴본다면 이러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이 기업이 시장에서 앞으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내러티브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주가 자체는 그 이후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들은 아직은 기대감의 영역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소프트캠프처럼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 이후에 다시 주가의 탄력도가 빠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사항이 되겠고요. 이 보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확인해 봐야 하는 모멘텀들 그리고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세 가지는 단발성 이슈에 따라서 단기 상승에 그칠 수 있다는 점, 변동성을 유의해보자라는 점이 되겠고 실적 반영 속도와 시점에 대한 확인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본격화되는 그 순간부터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상용화는 과연 언제부터 시작이 될 것인가? 지금은 기술에 대한 이 기대감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용화 시점도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순간입니다. 자, 보안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언제 판이 더 커질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 플랜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에 대한 전략들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정말 일정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포트는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죠. MTNW 김진만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부터 점검을 해야 될까요? 코스피 5천, 코스닥 1,000 언제 갈까요? 당장 오늘 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남아있는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 단순한 그냥 마디지수라는 측면의 의미인 거고 시장이 계속 이렇게 좋을 것인가.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정책적인 자극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리라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수치상으로 5천이나 1,000간 이제 넘어가는 건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충분히 올라갈 만한 힘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그 수치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가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이제 신규적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막히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특정 섹터나 대형주의 수급이 확 몰리다 보니까 소외받는 섹터 가 그날 이제 차디찬 음봉이 나왔을 때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요즘 이제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선뜻 매수하기도 어렵긴 한데 여기서 또 이제 매수를 안 하자니 상대적으로 조금 박탈감을 느껴서 결국에 매수 버튼을 누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주도주 위주의 매매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반도체를 만약에 예시를 들면은 반도체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혹여나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확실히 있는데 너무나 작은 섹터나 혹은 이제 종목에 집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밀렸을 때 좀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차원에서는 일단은 주도주 위주의 매매를 해야지 혹여나 살짝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들어 올릴 수 있을 때 버틸 수 있는 심리적 부분들이 동반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뭐 오늘 하루 정도는 사실 지금 이제 아까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이제 코인 쪽이랑 살짝 이제 먼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IC나 혹은 이제 관세 관련된 이슈가 오늘도 하루 부각을 받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한국 시장은 뭐 그럼에도 음봉이 나왔을 때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 일자는 5천과 1,000을 조금 이제 달성하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방향에 대해서는 그리고 대기 수급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몇 거래일 내내 올라갑니다. 이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지수의 흔들림을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이 정도 톤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그 중심에서 이게 코스피냐 코스닥이냐를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코스피가 더 가려면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번 주 실적 발표 목요일에 뭔가를 또 증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뉴스로는 뭐 삼성전자, HBM4, 엔비디아 확정했다라는 소식이 단독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필두로 이쪽으로 막 자금 잡아먹으면 다른 거 못 가면 어쩌나 이 생각도 들어서 어떻게 보세요? 네, 또 뭐 반도체 얘기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이제 슈퍼위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실적 발표 예정인데, 즉 이제 삼성전자의 고객사들이죠. 이제 디램과 이제 뭐 메모리를 사주는 그런 기업들인데, 이제 사실 이 둘이 돈이 현금 여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디램과 낸드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또 더 오른데, 근데 여기서 사재기를 할지 아니면은 비싸니까 안 그래도 데이터 센터 지금 얘기 들어보는 미국 쪽 이야기 보시면은 건설 노동자들이 부족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매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오른 디램과 낸드를 언제까지 사줄 수 있는 현금 여력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볼만한 체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두 분만 아니라 램리서치와 ASML도 실적 발표를 예정인데, 보통 요 둘이 반도체 장비들 쪽에 선봉장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가이던스가 잘 나온다, 그럼 그때부터 소부장들의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소부장 갖고 계신 분들 진짜 답답하실 겁니다. 생각보다 못 가고 있는 주가가 너무 답답한 구간들이 많습니다. 지금 소부장 쪽에서 필요한 거는 실적이 개선이 되는지가 1번이고요. 두 번째, 혹은 아까 이제 방금 설명해 주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처음으로 이제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캐펙스 투자의 이야기가 얼만큼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금 자리에서도 5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부장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소부장들이 이익 개선세가 되고 있는지, 혹은 이제 직전 분기에 또 어닝 쇼크가 났는데 가이던스가 잘 나왔는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하시면 여전히 저는 소부장단에서는 충분한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제 또 이제 HBM4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고요. 하이닉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악재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뭐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결과값이 빨리 나와서 이게 단독 기사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저 기자분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꽤 신뢰도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쓰시는 분이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불편한 이유가,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을 할 때 TSMC에게 옷돈을 주고서 맡기게 되는데, 안 그래도 가격이 비싼데 이것을 고객사들에게 전가를 시켜서 생각보다 이익률이 높게 나온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가 HBM 생태계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되게 불편한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 거기다가 지금 굉장히 의 포지션에 있었는데 이게 이익 개선세가 살짝 딜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지난주였던가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비교를 했었을 때 이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셀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이닉스 주주분들께서는 오늘 좀 불편한 하루가 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비중을 늘릴 수 있을 만한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까지 맞춰서 추가적으로 일단 2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비중을 많이 늘려서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통 HBM4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지난번 HBM4 이야기가 나왔을 때 파운드리 쪽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이제 가운칩스와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같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하우스의 밸류 체인으로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8인치 파운드리의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DB 하이텍을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동률이 95%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DB 하이텍 엄청나게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어차피 오른 주식을 사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확실한 이유가 있는 종목을 사는 게 낫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좀 중소형주당에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디자인하우스와 더해서 DB 하이텍까지 저는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김진만 위원님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분야로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는 이 의견을 이렇게 세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드문 것 같아요. 반도체에 대한 기존의 긍정의 의견, 그리고 지난 시간 삼성전자에 대한 강조를 더 해주셨었고, 이번에 삼성전자 뉴스가 사실이라면
삼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 긍정의 상단이 열리는 일인 것이고 하이닉스가 이로 인해 좀 변동이 나오더라도 큰 걱정은 할 필요 없고 오히려 조정 시 매수다. 그러니까 탑2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의견을 유지해 주신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소부장단에서는 그래도 삼성향 관련해서 모멘텀이 좀 더 있는 디자인 하우스 쪽 일부 종목들 체크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DB하이텍도 일단 놓고 가도록 하죠. 반도체 살펴봤고요. 자, 이제 반도체를 제외하고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코스닥 가나요? 코스닥 가면 2차 전지가 데리고 갈까요? 바이오가 데리고 갈까요?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왜냐하면 저희는 돈이 많이 없거든요. 그중에 하나만 2차 전지나 바이오에 하나만 베팅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짧게로는 2차 전지 쪽이 손에 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는 2차 전지. 네, 바이오는 이제 어떻게 당장이 아니라 6개월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에티오젠 쇼크가 난 이후에 주말에 또 한번 이제 조금 큰 언론 매체에서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투심이 조금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그래도 추세를 전환할 만한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나와서 제가 지난주에 포스코홀딩스 한번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2차 전지에 대해 뷰를 살짝씩 틀 때가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아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한번 추가적인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장에 조금 편한 수급은 2차 전지 쪽이 나을 것 같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불편한 수급을 뒤로 한 채 6개월 뒤에 한 번 정도의 더 추가적인 사이클에 올 때까지 조금 이제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을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코스피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이 이만큼 올라갈 거야라는 키 맞추기의 논리는 사실 지금은 조금 안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주말에 또 이제 어디 돌아다녀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그럼 코스닥이 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선진국형 이제 지수 레벨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이익이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종목의 개수는 줄어들고 시가총액은 커지는 굉장히 선진국형 밸류 값을 받고 있는데 자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도 10개 정도를 보게 되면 그 안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 이제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상장 종목 수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익 개선세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 실제로 전체적인 수급 자체를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요. 개인들이 사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 코스닥 종목의 뭐 PBR이나 PER을 갖다 대는 건 좀 안 맞긴 합니다만 이게 이렇게 코스피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이 이렇게 올릴 거라고 하는 기대는 조금 여러분들이 위험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트레이더가 아니라 투자자다라고 하면 코스피 종목을 투자하셔야지 조금 더 안전하고 화장실을 가더라도 이제 좀 편하게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코스피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익 개선세가 동반이 돼야지만 코스닥이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만약에 다음 타자가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번 기회에 코스닥에서 소부장 쪽이 이익 개선세가 보이면 또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정부의 의지도 코스닥이 3천을 목표로 한다라는 이야기는 맞습니다만 여기서 부실기업은 퇴출한다라는 이야기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코스닥은 한 번 정도의 조금 이제 종목 수도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고 부실기업은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저는 그 관점에 맞춰서 코스피를 투자하시되 코스닥은 너무나 큰 비중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왔던 구간에 있었을 때만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짧게는 2차 전지 쪽에 추가적인 수급을 그다음에 6개월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바이오 쪽이 바닥권을 잡고 올라가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톤인지 충분하네요. 코스닥이 나쁠 거다 이것이 아니라 일단은 시장에서 좀 안정감 있게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단기적으로는 뭐 매매 관점에서 2차 전지 가격 메리트를 활용하시고 그 이후에 또 바이오를 활용해 볼 수는 있으나 코스피 쪽의 투자 관점으로서 조금 더 우위를 둘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저희도 잘 기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것은 코스닥의 수급과 관련한 후보군으로 앞서 브리핑 뽑아본 내용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 이번에는 순환 후보군에서 정책과 관련한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핫했던 게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지주증권 이런 쪽이었단 말이죠. 3차 성법 개정안과
디지털 특별법에 대한 모멘텀인데요. 이 스테이블코인과 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어떻게 나눌까요? 네, 일단은 뭐 이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코멘트 드린 것처럼 한 번 정도 시세가 날 거라고 생각되는데 요즘 근데 확실히 시장에 돈이 많아서 올려버릴 때 그냥 상한가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난번에 예전에 다날이랑 LG CNS 보좌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LG CNS와 다나를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이제 연초에 한 번에 이야기를 나올 것 같다. 근데 저는 이게 생각보다 빨리 나왔고 그다음에 그 시세가 꽤나 셌는데 일단 포인트는 이번 주에 한 번 정도 추가적인 시세는 분출하되 아마 이번 주에서 추가적인 시세를 더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일단은 주말에 해서 이제 오늘 들어오기 전까지 사실 뭐 스테이블 코인이랑 실제로 비트코인 관련이랑 연관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상대적인 연관성은 있어서 오늘 이제 하락했었던 코인 쪽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직전에 있었던 상한가 물량들이 얼마만큼 소화가 되는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하셔서 일단은 만약에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제 시초가 정도에 어느 정도 살짝 더 쉬는 전략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수요일 이전에 한번 정도 스테이블 코인 쪽은 시세를 마무리할 것 같다. 그러니까 요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연속성이 가능한, 지속성이 가능한 그런 종목을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제외하고 제일 좋은 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주주분들 진짜 친구였던 현대차가 저만큼 올라가서 굉장히 불편하기도 소외 친구. 네, 정말 소외하고 정말 답답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네이버 쪽에서 나온 거래량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네이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측면을 봤었을 때는 한국에 그래도 몇 없는 대형주 중에 그래도 여러 가지 밸류 값을 잘 쳐줄 수 있을 만한 종목 그다음 저는 네이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오늘 네이버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 지금은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비중을 늘리시거나 혹은 이제 네이버 주주분들한테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게 언제 비중을 늘려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받는데 제가 만약에 오늘 3% 이상 밀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두렵지 않게 매수 버튼을 누르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일단은 그 상코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 쪽에서는 뭐 LG CNS나 다날 혹은 이제 기타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 간 종목들을 오늘 덜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살짝 밀리면은 네이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또 이제 상법 개정 관련돼서 LS를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상법을 가장 악랄하게 이용했던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상법 개정의 가장 큰 수혜는 이것을 막는 것으로도 충분한 밸류 값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LS가 그래도 밉지만 밸류 체인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LS 쪽 상법 개정의 수혜를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불편한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LS 측에서는 뭔가 개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 관련한 키워드로 주셨고 스테이블코인 정책 키워드로는 네이버 그리고 결제주 급등 종목들에 대해서는 약간 이익 실현의 관점을 준비해보자라는 건데요. LG CNS에 대해서 AS가 약간 헷갈려서요. 시청자분들 질문이 있었습니다. LG CNS 말씀 주시고 흐름은 나쁘지 않았는데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 상한가 간 종목들이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시세를 분출하는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뭐 다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쿠콘 그다음에 이제 NHN KCP였죠. 이 종목 상한가 간 종목들을 한번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밑에서 잡으신 분들 기준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해도 될 만한 구간이 진입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고민인 거는 직전의 고점이죠. 10만 원을 LG CNS가 갈 수 있느냐. 근데 사실 LG CNS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은 네이버와 또 결 자체는 유사를 해서 저는 분명히 이번 시세가 분출이 됐었을 때 다날이나 쿠콘 같은 상한가 좀 이제 중소형주 빼고 밸류 값적으로 봤었을 때는 9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코멘트 드렸던 부분들은 지난주에 상한가를 가서 오늘 이제 차익 실현 매물과 싸워야 되는 종목들을 굳이 바닥에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매도할 굳이 끌고 갈 필요는 있나? 좀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는 거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CNS는 좋은 종목이니까 그래도 9만 원까지는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인드셋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전략 코멘트 듣겠습니다. 전략 혹은 탑픽으로 어떤 내용 해주십니까? 네, 이제 정말 이제 저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떤 종목이 괜찮아요라고 하면은 다 올라서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바닥권에 있는 섹터 한번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GS 건설인데요. 이제 건설주들 분명한 이야기지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거는 맞습니다만 매번 그랬듯 주식시장은 가장 추운 겨울을 지나갈 때 주가가 가장 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덜 오른 섹터를 찾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정부의 이제
이제 좀 이제 부양책도 동반이 되고 GDP를 올리는데 이제 또 부수고 짓는 것만큼 또 좋은 그런 부분들은 없어서 지금 건설주에 대해서 원전 밸류를 타고 이미 올라간 종목들을 제외하고 봤었을 때 GS건설이 밸류 값은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덜 오른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찾는다라고 하면 GS건설이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건설주 안에 한 종목이 더 제 눈안에 들어오는데 이게 이미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이 있어서 제가 실적 발표 이후에 코멘트를 드리고 싶어서 GS건설만 먼저 코멘트를 드리면서 이 관련된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건설주들 혹은 이제 제 픽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핸드폰 켜시고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찍으시면은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에서 그 종목이 실적 발표가 나와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마무리가 되면은 코멘트 드릴 예정이니까 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늦지 않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진만 위원님과 함께 저희가 호흡을 해 나가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 대한 명확한 의견 제시 등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참고하셔서 함께 소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프리마켓이 또 출발을 했습니다. 시작 분위기 어떤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단독 뉴스였긴 합니다만 삼성전자로의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5%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네요. HBM4 이제 곧 양산과 대량 생산의 시점이 멀지 않았다라는 기대치가 한껏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엔비디아, AMD 최신 가속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강화되면서 지금 일단은 주가 급등세로 시현이 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 흐름이 좋았었던 네이버 추가 상승 2% 정도 보태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의 배터리 그리고 아틀라스와 협업의 이슈로서 배터리 내에서 삼성 SDI 코멘트 드렸었죠. 3% 이상의 상승으로 프리마켓 대형주단에서는 분위기가 꽤나 좋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볼까요? 2차 전지네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등의 2% 이상의 강세 흐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바이오도 알테오젠 제외하고 좋습니다. ABL바이오 그리고 HLB, 삼천당제약, 케어젠 등의 종목들, D&D 파마텍도 그렇고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주는 확실히 좀 지난 금요일 수급적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프리마켓 기준으로는 살짝 쉬어가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가 등락률 상위 쪽으로 함께 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자산 관련한 쪽이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카카오페이가 6%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NHN KCP도 5% 정도 오름세. 그런데 이 안에서도 여전히 CIS나 PNT, 전고체 관련한 혹은 필에너지 이런 2차 전지 종목들, 성일하이텍도 그렇고요.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I 진영의 소프트웨어, 요즘에 일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플리토입니다. 플리토 지난주에 급등세 있었죠. 오늘도 프리마켓에서 4% 정도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요즘 미국에서 한 번씩 게임주들의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게임 역시나 상반기에 일정 부분의 모멘텀들이 좀 더 강화되는 섹터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